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자료에서 누락된 게 눈에 띄는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제 못한 게 있는데요. 16페이지에 보면 민관 위탁금에 노인 분야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계시고요. 일단 첫 질의에 우리 그 정부에서 지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방향을 새롭게 만든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일종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네. 저희들도 깊게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하신 거고 설명을 하셔요. 자세한 게는 모르지만은 이 커뮤니티 케어가 국정 과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 무주군의 자료에 오늘 군수님이 설명하신 군정 업무에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사회복지과에서 방향을 잡아 주셔야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이런 것을 넣어서 커뮤니티 케어란 지역 통합 돌봄 체계예요. 그죠? 이게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이제 통합되고 모든 통합 돌봄을 하겠다라는 정책의 변화가 있는 큰 줄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지역 통합 돌봄 서비스 수행 기간도 선정하고 이랬는데 이게 다 이 커뮤니티 케어 일환으로 나온 사업이에요. 근데 세부적인 사업은 알면서 큰 정책의 방향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로 말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모법이 되고, 나머지는 부대 이제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을 추진 중에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의 큰 변화는 뭐냐 하면,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 어르신들의 57.6%가 내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조사에 의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 정책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30년에 걸친 기반을 우리가 지금 2026년까지 이 압축적으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큰 변화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복지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대부분 진행이 됐어요. 거의 100% 가까이가 90%가.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는 헤드라인만 주고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사회복지 사업, 보건복지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서 18년도 말에 이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우리 무주군정에는 어디에도 이런 데 대한 용어나 방향이나 그런 데 대한 인지가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 케어, 이게 국정과제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해서, 주거지원 인프라를 확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거 부분도 포함되는 방문 거죠. 의료 확대를 실시를 한다든지, 병원, 시설, 지역 연계를 하고,
제가 장기 요양 및 그 돌봄 서비스를 또 확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을 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 추진을, 무주군에서도 다른 부서와 또 통합을 해야 되는, 같이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예.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세부 심도 사업은 있게, 예. 지금 내년에 반영이 됐는데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이 뭐냐 하면 22년까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 25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 26년부터는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6년부터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의 여건이 조성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선도 사업으로 1차, 2차 해갖고 16개 지자체가 2년 동안 약 43억에서 47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전북에는 이제 전주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전주시의 평화동에 하고 광주 있습니다. 서구, 네네네.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남 기내, 이런 도시에도 지금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노인,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 이쪽에 이제 크게 틀을 큰 분야로 네 갈래로 있는데 지금은 노인 쪽에 이제 준비가 들어간 거예요.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16개 지자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도적으로 이제 해서 통합 돌봄의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인 거죠. 예. 그걸 또 검증하기 위한 선도 사업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실정에 맞는 모형을 발굴하고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지자체별로도 이게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추진하려고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종합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제 추진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계로 무주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부분을 지금 했잖아요. 간호사를 배치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기본형을 구축하는 단계 1단계예요. 이제 이걸 했는데 예. 이렇게 준비를 지금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큰 정책의 틀을 모르고 인지를 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공공자치형으로 해서 예. 이제 행자부하고 보건복지하고 이제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다 커뮤니티 지금 읍면에 간호사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지역하고 해서 10월 달에 6개 읍면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는데 큰 정책의 방향의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꾸 잘 이렇게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큰 정책의 방향의 틀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들만 지금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티 케어를.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문회의를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선진 지역의 사례를 접목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전국적으로 국비 예산을 들여서 이제 추진이 이제 되게 되는데 좀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국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하라는 거예요.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사업들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수행 기간을 선정했잖아요. 어디서 예. 하기로 했나요? 지난 10월에 선정을 하셨죠. 이제 그거는 그 노인복지관. 예, 복지관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통합돼서 예. 지금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거죠. 예, 그 돌봄 서비스가 기본과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하게 그동안 됩니다. 이제 돌봄 기본, 가사 서비스 뭐 이런 자립 지원 이런 사업들이 통합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간단한 안부 뭐 간단히 이렇게 단순한 어떤 챙김이었는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 이제 그 통합을 해서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 누락되는 사람들을 또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 그래, 그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거는 대상자나 뭐 이렇게 인력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요?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발굴도 또 많이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전에 비해서 상당히 네. 양호하게 지금 하고 대상자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1257명에서 1593명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치 336명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 안부, 단순 가사 지원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력이 그동안 41명이었는데 107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6명이 늘어나네요. 예. 이제 제가 잠깐 좀 그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서비스 관리자하고, 이제 생활 관리자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서비스 관리자가 이제 생활 관리자를 이제 그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할 때는 서비스 관리자가 7명, 생활 관리자가 100명, 총 해서 107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서비스 관리자가 한 명이 줄어서 6명이고, 생활 관리자가 83명으로 해서 총 90명을 모집을 해서 90명으로 이제 변화가 운영을 하게 있었나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줄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서비스는 이렇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촘촘한 어떤 돌봄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커뮤니티 케어는 주거 부분도 포함돼 있어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다 통합이거든요. 예, 주거 부분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나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요? 주거. 주거요? 거주. 예, 주거 부분. 케어 네. 안심주택이라는 것도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하시잖아요. 생활하기에. 예. 그러니까 일단 문턱을 제거한다거나 집수리, 예. 또 화장실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니까 화장실 손잡이, 경사로 이런 게 다 반영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이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노인복지관하고 수행기관인 그쪽에 얘기를 해서 관리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고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좀 무주형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주시의 평화동에 지금 2년 동안 선도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예.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 지원에서 공공 건축가가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 자급 치료사와 함께하는 위험 환경 개선 사업, 뭐 이렇게 병원 퇴원하는 어르신 돌봄 모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어르신 돌봄 모델, 재가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모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치매 어르신 돌봄 모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전주가 가까우니까, 아까 이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인솔을 해서 한번 여기를 현장을 좀 가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선도적으로 2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무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전주보다 더 초고령 사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노인 인구가 몇 %예요? 예, 한 32% 정도 됩니다. 32%를 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뭐 초고령 사회 지금 14.4%에 진입을 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32%예요.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노인 인구 문제로 이런 사업이 이제 큰 정책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먼저 이해를 하고 알고 세부적인 사업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7월 18일자로 이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이제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전체적인 업무 파악에는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고, 이거 진행하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이제 불러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취지의 제가 말씀하신 거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이에요. 예. 그냥 내려오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예. 그래서 폭넓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우리만의 무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예. 그거를 방향을 잡아보자라는 거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는 그 어떤 불편한 어르신들 지금 주거 문제 개보수 현장이나 이런 게 다 커뮤니티 케어 일환으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여보는 게 벤치마킹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료를 분석하면 신규 책정자 급여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7명 310만 9,620원이 과소 지급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변동으로 중지자한테 급여가 과소 지급이 2명 31만 9,08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망자에게 과소 지급한 부분이 45명 864만 5,28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과소 지급된 기초연금이 총 54명 1,207만 3,98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 종합감사에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금 63건 중에 이제 기초연금 처리 부분이죠. 34건을 처리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29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54명 1,200만 원이고 1인 내 20만 원, 30만 원인데 군에서 이렇게 이제 볼 때는 과소 지급 개인한테 얼마가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받는 사람들한테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는 금액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과소 지급인데 예, 예. 이게 만약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적이 안 됐으면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과다 과소 발생하는 사유가 보면은 그 시스템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중복이 되거나 그 생성이 안 되는, 경우에 과도 지급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좀 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 19조에 보면 수급자가 신청한 달, 책정되는 달이 아니에요. 그죠? 정해지는 달이 아니고 신청한 달로부터 예. 상실한 지급을 해야 달까지 되는데.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이게 착오가 그 부분에서 있어요. 착오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신청하면 책정되는 데까지 보통 얼마 걸립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걸리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 1월 달에 신청했는데 2018년 10월 달에 책정이 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이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도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불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과소 지급. 예. 그죠? 그래서 총 54건 중에 지금 처리가 완료된 게 21건만 처리가 완료가 됐네요.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계좌,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가 또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관련, 형제 자매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제 지급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지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고 나서 나중에 바르게 잡으려 그러면 이게 사망했거나 보호자하고 처리를 해야 되거나 뭐 보호자가 무지에 살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에 살면 더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착오가 없게 만드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어진다고요. 예. 54건 중에 21건만 지금 21건이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죠? 예,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과소 지급이에요. 예, 덜 준 거죠. 예, 또 과다 지급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 지급과 수급권 상실 이후에 지급된 부분이 9명에 198만 5,310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과다 지급은 환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과다 지급한 것은 이제 중지 사유가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중지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관계가 되는 형제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또는 보호자, 어머니라든가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급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초연금이 매달 며칠 날 지급이 되죠? 20일 날 25일 아니에요? 25일 날입니다. 정정합니다. 25일 이죠? 25일입니다. 25일 날 지급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25일 날 이번 달 거 지불을 했어요. 근데 사망을 26일 날 했어요. 예. 그럼 한 달 안에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뭐 이렇게 한 달 넘어가니까 이제 과다 지급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사망을 이번 달에 했으니까 이번 달까지만 주고 말아야 되는데 예. 사망 신고를 한 달 후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사망 신고를 하면 이제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들어오면은 주의 있게 살펴서 만약에 더 나갔다 과다 지급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소 지급된 부분은 이제 추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과다 지급은 일단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환수 조치하기가 참 상당히 더 힘들 것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과다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하고 누락된 부분은 빨리 또 이제 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처리된 부분들을 사후 처리, 사후 관리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그 위탁에 대해서 위탁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선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그죠? 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자활센터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우리 됐죠. 공고만 지금 발표를 했고요. 왜냐하면 네, 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도를 경유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지정서가 지정이 돼서 나와야 내려와야 됩니다. 몇 개 법인이 들어왔죠? 2개 법인이 들어왔었습니다.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여기도 그 명칭을 하기는 그렇고 A, B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아니 그 명칭을 얘기하기가 뭐 지금 다 공고가 다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났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건 없죠? 한국 대한여수교 장로회 복지재단과 나누는 사람들 그 두 군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위탁을 하는 근거 규정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업무를 위탁을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 자료에 보면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수탁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절차에서 의회 동의안 제출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데 놓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이제 부분인데 진행해 오고 있던 부분인데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이라고 해서 자활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사업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해석의 차이에서 이제 오늘 부분인데 위탁을 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지금 자활센터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전라북도의 의회 동의 없이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2001년 7월 1일 날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18년 이상을 운영을 해왔어요. 예. 근데 자활 사업은 우리 무주군 의회에 위탁 동의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 정해질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18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의회의 위탁 동의안은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기본으로 우리가 무주군정은 다 직영이니까 직영으로 운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 범위에 보게 되면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이제 무주군 조례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해양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증인 있잖아요. 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국민기초 그 생활보장법 그 시행령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활의 보건복지를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몇 조에 있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 22조에 어떻게 제5항 22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에 구체적으로 동의를 안 구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회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이제 상급기관 지정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상급기관 지정이라도 군에서는 군에서 위탁을 지금 이번에 위탁 절차를 추진했잖아요. 복지부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계속 업무 보고 때도 일찍 준비를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어디에 봐도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 구리시에서 조례에 예. 상급기관 지정은 예외로 상급기관 지정은 지정기관은 뭐 이렇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예외로 넣어놨어요. 이걸 넣어놓는다라는 거는 다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예. 이제 전라북도의 그 자활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도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고민을 지금 노인 많이 일자리도 했었고,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죠? 많이 예. 했던 부분인데 요건 조금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민가이태에 관한 그 조례를 개정을 지금 예. 하려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때 그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으면은 저희들도 그 의회의 그 위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이게 의원님께도 이제- 그 추진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근데 제가 조례가 이것저것- 개정이 되게 되면 이게 명확해져 버리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이런-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위탁 동의를 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번에 말씀을 좀 받았어야죠. 이번에 군에서 주관을 했잖아요. 전에는 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처음에 사업을 실시할 때 18년 전에 예. 2001년 7월 달에는 복지부에 가서 지정을 받아왔어요. 받아서 오히려 그걸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지정서를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금 법인이 그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법인이 지금 위탁 절차를 추진하면서 심의위원회에다 다 하면서 우리 의회는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해석의 그 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예. 직영을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어디서? 의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직영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안을 그 절차를 밟는 거는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은 지침 그 자료 보게 되면은 공고를 하고 위탁을 해서 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자활센터에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은 그쪽에서 줘서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가 무주군 내에 2개 기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 2개 기관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두개 이제 기관은 동의를 한 개 받는다든지 의회에 이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2개 기관하고 1개 기관하고 무슨 차이 있어요? 10개가 있든. 아니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정인께서 의회의 민간 위탁 동의안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완주 같은 경우에 중간에 직영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직영을 해라.
위탁을 주라. 이걸 의회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업체가 받든 어떤 법인이 받든 그걸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는, 동의 절차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지금 보건복지부 뭐 지정해 주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이걸 만약에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게 5년 단위로 묶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중간에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까지 5년 동안 평가에 의해서 잘못됐으니까 뭐 다른 방법을 찾으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거기 그런 식으로 좀 체제를 처음에 이게 복지부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자체의 책임이 있잖아요. 지자체장에게. 그죠? 이 보건복지부에서 책임 안 져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이에요. 지자체는 위탁 과정이에요. 지정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위탁 과정은 지자체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완주에서 중간에 직영을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어서 하다가 다시 또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법인이 그 4년 전에 평화요양원 그 공금 횡령했던 그 법인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4년 전에 직원이 4억 3천만 원을 횡령을 해서 2년 동안의 징역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왜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저희들은 사업이 그 평화요양원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그 자활센터 그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가 또 틀리고 센터장도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 사안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알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추진하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 내용은 이게 지금 전주 쪽에서 몰랐던 시민단체들 쪽에서 난리예요. 저한테.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행정정보공개 자료 요청 들어오고 있죠. 이제 그 정보공개 자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심사위원들이 그 주관적 그걸 가지고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끝났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기도 법적으로는 이제 하자가 없는 거죠. 없어요? 예.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몇 년 전에 평화요양원 4억 3천의 횡령 문제가 있었던 법인이 자활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게 다 납득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별개로 생각을 하고 이게 그게 이제 그렇죠. 이제 정당하게 직원이 그랬으니까 법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법인한테 위탁을 줍니까?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행정 맞는 권한을 말씀인데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침에 보게 되면은 네. 법인에다가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2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법인에서? 예, 그 어린이집이 그 9개소가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심사에서 오픈을 하셨어요? 다 오픈되고도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괜찮아요. 이 부분이 거론돼서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까? 지금 그 어린이집 그 말씀하시는 아니요. 지금 어린이집은 아니고 자활센터 심사위원회에서 예. 이 요양원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법이라는 게 다 충분히 오픈이 되고 논의가 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냐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그 오픈은 전혀 거론이 안 됐잖아요. 됐죠. 안 네. 됐고 우리는 그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행정에서 판단한 이 부분이기 부분을 오픈을 때문에 하셨어야 돼요. 오픈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직원의 문제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어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심사에서 이 부분이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뭐 횡령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오픈이 안 됐었죠. 그 뒤에 이제 그 그러니까 얘기를 이 했었는데. 법인이 예. 이 법인이 그런 법인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심사할 때. 근데 꼭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횡령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꼬리표정 따라다니면서 모든 부분에 그 제약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자체의 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니 저희들이야 아무튼 지금 전주 쪽에서 시민단체 쪽에서 예. 저한테 공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응? 그 평화요양 문제를 의원님이 오픈을 해가지고 그래놓고 그거를 또 그 법인한테 위탁이 가게 하면 어떻게 하냐. 마치 제가 그걸 갖다가 위탁을 준 것처럼. 그래서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잡음이 없도록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인수인계 과정이 서류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단이나 현장들이 많잖아요, 자활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들이나 차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전에는 법인이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다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예.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수인계도. 원래 연말로 업무가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인수 위원회나 아니면 인수자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인수를 해서 내년도 그 1월 1일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든 그 재산이나 그 수익금이나 그런 명의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인수인계를 하시고 그동안 또 18년 동안 운영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자활에 대한 기반을 잡아 놓으셨잖아.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명예롭게 퇴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활 사업은 보통 사실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좀 잘 정리가 되고 잘 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예. 그래서 그동안 또 고생한 것도 허사가 될 수도 있고, 명예롭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네. 지금 그 2019년 무주 기부의 날이, 내일, 크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모레잖아요? 예, 21일 목요일 날 합니다. 예. 늘 차심터에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전에 보면은 이제 티켓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10,000원짜리를 하게 되면은 10,000원을 가지고 전체가 다 이용을 하는데, 물건을 사먹는데 올해부터는 10,000원짜리 티켓을 하게 되면 3,000원은 기부를 하고, 7,000원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티켓 회수율이, 회수 금액이
98%, 99%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뭐 1년에 2천만 원, 2,500만 원 수익금이 생기는데 후원금이나 후원품에서만 남아요, 대부분. 하루 종일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 그래서 한 30%는 기부의 개념으로 하라. 예. 그 10,000원짜리 티켓이지만 7,000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3,000원은 기부되게 하라는, 그렇게 지금 올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먹거리 장터 사랑 한마다 축제를 하게 되면은, 구내식당을 또 안 했었거든요. 네네. 전에 보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구내식당을 좀 운영을 해서, 네. 말 그대로 기부의 날 행사가 좀 잘 내실 있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그때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구내식당을 안 해서 그쪽에서 식사를 하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좀 티켓 기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 행사가 이제 20년간, 지금 17회인가 그럴 거예요. 네. 20년 동안 되어 와서 이제 무주 국민들이, 이때쯤이면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 이게 정착이 된 행사잖아요. 예. 예,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그 많은 금액들이 수익금으로 돼서 이렇게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이제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업인 만큼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10,000원을 다 사오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를 좀 더 가져가자. 그래서 사회복지 이제 협의회 주관으로 네네네. 이제 하는데 총 2,500매가 티켓이 발행이 됐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650매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또 해주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